자, 화면 봅시다. 자,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었냐면은 여기 책임감 있게 글을 쓰려면 하고 있고요. 책임감 있게 글을 그리면은 무엇에 관련된 내용이었냐면 쓰기 윤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근데 쓰기 윤리 중에서도 개인적 쓰기 윤리가 있고 사회적 쓰기 윤리가 있어요. 기억나지? 네. 개인적 쓰기 윤리는 무슨 내용이었냐? 거짓말 하지 말아라. 사회적 쓰기 윤리는 무슨 내용이냐면 오늘 배울 건데 이제 표절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입니다. 네, 저 초록색 잘 안 보여서 그래요? 자, 어제까지는, 지난 시간까지는 개인적 수기 윤리에 관한 건 했고, 이번 시간은 사회적 수기 윤리에 관한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만나는 봤을 테니까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이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어요. 그치? 숙제를 내줬는데, 이 여학생이 이제 검색을 해본 거지. 이제 숙제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다 당연히 다 숙제 있으면 인터넷에 검색을 해볼 거 아니야. 네. 구글링을 해보겠죠? 근데 이제 뭐 해피캠퍼스 뭐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무슨 사이트냐면 대학생들이 자기가 레포트나 논문을 써가지고 학교에다가 낼 거 아니야. 근데 그 다음에 그거를 그 사이트에도 올려요. 그 다음에 돈 받고 팔아요. 하나에 1,000원 정도. 근데 이제 대학교가 여러 군데 대학교가 있지만 각 과마다 배우는 건 비슷비슷해. 그래가지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저기 뭐 인천에 있는 어떤 대학교 학생인데 여기서 숙제를 받았어. 과제를 받았어. 근데 어떤 서울에 있는 어떤 대학교 학생이 나랑 똑같은 걸 했네? 그럼 그걸 다운받아서 참고할 수가 있어요. 그치? 다 1,000원 내고. 그럼 서로 뭐 좋은 거지. 나는 뭐 싼 가격에 다른 사람이 찾아놓은 걸 볼 수 있으니까 좋고, 그 사람은 그걸로 돈 버니까 좋고, 그렇잖아?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문제는 남의 거를 갖다 썼으면 어떻게 해야 돼? 출처를 밝혀야 돼. 근데 이 여학생 보세요. 이름만 수정해서 그대로 갖다 내면 되겠어. 아따, 뚝배기를 깨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막 흔하게 있어요. 얘는 좀 심했고,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해당하는 게 초록색 추리닝 입은 학생이 여러분들이랑 많이 비슷합니다. 자, 인터넷 보니까 나무위키 컨트롤 CV 한 거죠. 나무위키 컨트롤 V 해가지고 어떤 학생이 취소선까지 딱 복사해갖고 보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 같으면은 그런 학생 잡으면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망쳐줘 줄 텐데 여기 선생님은 이제 마음씨가 착하셔가지고 기회를 한 번 더 준대. 다시 써오라고. 그치? 이게 남의 어떤 그 지적 재산권을 훔치는 게 생각보다 엄청 큰 범죄입니다. 내가 내 유튜브 채널 보여줬어요? 지난 시간에? 네. 보여줬었어요. 보여줬어요? 그치? 내 유튜브 채널은 나도 저작권 경고 받았다 했잖아. 그러니까 특히 유튜브는 미국 회사니까 미국이 더 민감해요. 지적 재산에. 우리나라보다. 자, 읽어봅시다. 이 사례에 등장하는 학생들은 인터넷에서 찾은 글이나 자료를 그대로 베끼거나 짜깁기가 아니고 짜깁기입니다. 짜깁기에서 자기가 직접 쓴 것처럼 꾸며 제출했다. 이 학생들은 이러한 행위가 사회적 쓰기 윤리를 위반하는 그 일이며 나아가 다른 사람의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종의 범죄 행위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다른 사람이 쓴 글의 고유한 내용을 원 저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 의도적으로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마치 자기 것이냐 사용하는 행위를 뭐라고 한다? 표절이라고 한다. 표절은 굉장히 정말 너 몇 번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을 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범죄예요. 왜 가수들이나 어떤 뭐 연예인들이나 특히 왜 공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표절했다 걸리면은 거의 뭐 끝나요. 커리어 끝나요. 그렇지? 특히 가수들 표절했다가 걸리면은 많이 힘들어요. 우리나라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세 가지 범죄가 있어요. 하나는 음주운전, 하나는 성폭행, 마지막 하나가 표절이에요. 이 세 개 중에 하나 걸리면은 연예인 생활, 공인 생활을 못한다고 봐야 돼.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회적 수기 윤리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 뒤는 뭐가 이어지냐면 이 개인적 수기 윤리하고 사회적 수기 윤리를 지켜가지고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직접 만나서 하는 대화, 개인 간의 편지나 전화는 어떤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든 개인 주변에 관심을 끄는 정도에 그친다. 하지만 인터넷 매체에 올린 글은 불특정한 다수에 공개되어 그 글이 미치는 사회적인 영향력이나 파급력이 매우 크다.
자, 그렇다면 책임감 있는 자세로 글을 쓰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자, 이 인터넷 여러분들이 이제 친구들끼리 여러분들끼리 뭐 간단한 대화를 주고받거나 카톡으로 뭐 욕 좀 하거나 부모님 안부 좀 물어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 우리끼리만 알고 그냥 사라져 버리니까. 근데 이 글이 인터넷에 올라가 버리는 순간 그 자료는 영원히 박제가 됩니다. 절대 지울 수 없어요. 다시는 지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 생각 없이 쓴 글 하나, 올린 사진 하나가 나중에 10년 뒤, 20년 뒤 어떻게 내 발목을 잡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거 많이 봤지 않니? 왜? 유명한 어떤 드라마 히트를 쳤어. 어? 이거 알아요? 부부의 세계 알아요? 네.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에 어떤 아역 배우가 일진 역할 같은 거 잘했어. 근데 걔가 막 되게 유명해졌단 말이야, 갑자기.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인터넷에 그 아역 배우 고등학교 때 사진 이래가지고 술 처먹고 있는 사진이 올라온 거야. 고등학생인데 술집 가서 술 먹고 있는 사진을 걔가 올린 거야. 지 페이스북에다가. 끝났죠 뭐. 다음 작품 그 드라마 하나 히트를 치면은 그거 기세를 몰아서 다음 작품을 타야 되는데 못 탔어요. 그냥 그대로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걔는 이제 일생일대의 기회를 날려버린 거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안 그래요? 또 특히 뭐 운동선수들 좀 어디 메달 따왔어. 올림픽에서 메달 따왔어. 근데 알고 보니까 얘가 음주운전했다거나 학폭을 했다거나 이런 자료가 남아 있어. 일반적인 주장이면 사람들이 좀 잘 안 믿는데 이게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뭐 페이스북이나 뭐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나 뭐 이런 게 남아 있으면은 빼박이야. 끝이야. 인생 끝이야. 그래서 요즘에는 유튜브 같은 데서 어디 뭐 프로젝트 할 때 학폭 전과 있는 사람은 오지 말라 그러잖아. 봤어요? 여기 써있어. 56강 학폭 전과 있는 사람은 오지 말라. 이거 위반 시 뭐 벌금 얼마 이런 게 붙어있을 정도로 민감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예전에 중학생 가르칠 때 그거 좀 편집 안 돌리면 안 돼요. 내가 돌아버릴 것 같아요. 내가 중학생 때 가르쳤던 학생 중에 그 태권도부 학생이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 학교는 운동부가 없죠. 그러니까 운동부 있는 학교가 있잖아. 태권도부가 있었어 그 학교는. 근데 그 태권도 여자 태권도 선수였는데 걔가 초등학교 때 러시아까지 가가지고 태권도 세계 대회에서 챔피언을 했어요. 오. 대박이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중고등학교 선수들이 대회 나간다고 막 기자들이 따라 붙진 않거든. 근데 걔는 붙었어. 그 정도로 특급 유망주야. 이 태권도 협회에서 주목하고 있는 유망주야. 내가 봤을 때 걔는 다음 올림픽 있잖아요. 다음 올림픽 때문에 나올 건데 내가 봤을 때는 메달권은 확실하고 금메달이냐 아니냐가 중요해. 다다음 올림픽 두 번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름을 알려줄 수 없죠. 근데 지금도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와요. 근데 그런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었는데 근데 문제는 생각해봐. 우리 반에 태권도 세계 챔피언이 있어. 여러분들은 그 친구를 편견 없이 대할 수 있어요? 네. 그 친구를 편견 없이 대할 수 있냐고. 저요. 무섭지 당연히. 그치? 솔직히 무섭지. 보러 갈 것 같아요. 태권도 세계 챔피언인데 말 한마디 잘못하고 돌려차기 맞으면은 이 뭐가 또 꺾여가지고 그냥 그날로 그냥 인생 하직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애들이 함부로 못 건드렸어 걔를. 그러니까 보통 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막 친구랑 놀면은 장난도 치고 욕도 하고 막 그러다 보면 좀 어쩌다 보면 선도 좀 넘고 뭐 정색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 그러면서 배우잖아. 아 이거 장난 여기까지 장난이고 여기는 선 넘는 거 이거 알게 되잖아. 근데 걔는 아무도 그걸 옆에서 제지하는 사람이 없어. 무서우니까. 선을 막 넘어도 아무도 뭐라고 못해. 그러니까 애가 싸가지가 없어요. 진짜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해요. 싸가지가 없어요. 그리고 애가 또 누가 운동선수 아니랄까봐 승부욕이 엄청 세. 진짜 장난 아니야. 진짜 이게 세계 챔피언의 승부욕이구나 싶을 정도로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 그 성격과 친구들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그것들이 묘한 시너지를 만들어가지고 아주 골칫덩어리였어요 학교에. 근데 학교 입장에서 놓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너무 잘하니까. 태권도 잘하니까. 근데 내가 걔를 안 쳐던 걔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 학부모 공개 수업하는데 뒤에서 부모님이 보고 있잖아. 근데 이제 학습지를 나눠주고 막 이렇게 풀라고 시켰어요. 근데 그걸 옆에서 이거 매직 카톡을 막 그거 친구들 그거를 뒤에서 보고 있는데 부모님들이 생각해봐. 이 손바닥 맞는 교실에서 막 청소면서 막 이러면서 막 찍어요 친구 거를. 근데 그걸 해도 옆에서 뭐라고 못해. 그렇게 해도 너 하지 마 이런 말을 못해. 그래가지고 내가 걔를 불러다 놓고 맨날 너는 분명히 내가 봤을 때 10년 뒤에 그 올림픽 나갈 건데 금메달 딸 수 있는데 그때 지금 네가 했던 행동들이 너의 발목을 잡을 거다. 너 인생 조진다. 내가 그 말을 매일같이 했어. 매일같이. 근데 안 해요. 절대 안 바뀌죠. 와. 그래 그런 말도 바뀔 것 같았으면 내가 여기서 이런 말도 안 하겠지. 내가 나중에 뭐라 그랬는 줄 알아? 너 나중에 학폭 미투 터지는 거 내가 쓴 건 줄 알아.
내가 그런 말까지 했어. 그래도 안 바뀌었어.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고등학생이 됐을 테니까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굉장히 진짜 좀 걱정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난 좀 이해가 돼. 왜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이 보면은 뭐 중고등학교 때 일진이 그렇게 많아요. 양아치 같은 놈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친구들이 옆에서 건드리지 못해. 그러니까 뭐 너무 막 그 연예인들은 특히 연예인들은 뭐 얼굴이나 뭐 비율이나 이런 게 일반인이랑 다르잖아. 그러면은 뭐 그 신이 돼 거의 신적 존재야 학교에서. 그러면 막 누구도 터치를 못해. 막 장난을 치고 심한 장난을 쳐도 뭐라고 건드리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막 안하문이 되는 거야.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실력과 인성과 그 외모를 모두 겸비하기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이해는 되지만 그러면 안 되죠. 그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그게 나랑 상관없는, 선생님 거울 보니까 저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아니야. 어떻게 될지 몰라. 여러분들도 여기 중에서 언젠가 누군가는 성공한 사업가가 될 수도 있고, 주식 투자에 대박 날 수도 있고, 뭐 국회의원이나 장차관이 될 수도 있고, 하다못해 길 가다가 유퀴즈 출연해가지고, 갑자기 반짝 유명 스타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때 갑자기, 저 새끼 나랑 세고 동문인데? 이래놓고 뭐 학폭 미투 신고합니다. 이러면서 나오지 말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항상. 내가 쓴 글이 언제 내 발목을 잡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글을 쓸 때는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심을 해야 되냐? 자, 여기 같이 봅시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이게 딱 되게 보기 편하게 나와 있죠.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나중에 그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논술을 이렇게 써야 돼요. 논술 쓸 때 이렇게 딱 눈에 보기 좋게, 보는 사람이 보기 좋게 딱 첫째 문단에 뭐가 하나 있고, 둘째가 뭐가 하나 있고, 셋째 뭐가 하나 있고, 넷째 뭐가 하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 내용이 길지만 우리는 뭐 몇 개만 기억하면 돼? 네 개만 기억하면 돼. 그치? 딱 읽기도 전부터 벌써 나는 네 개만 기억하면 되겠구나. 이거를 알고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읽는 사람이 굉장히 편해요. 논술 이렇게 써야 된다. 자, 아무튼 봅시다. 첫 번째, 자기가 쓴 글이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내용을 선정하고 검토해야 한다. 거짓이나 허위 사실을 불렀으며 그 글을 읽은 사람들이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글의 내용은 사실 그대로를 담고 있어야 하며 우리 없이 정확해야 한다. 또한 왜곡, 과장, 축소하지 않은 정보를 내용으로 다뤄야 한다. 그러므로 글을 쓸 때 내용의 진위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면 반드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글의 내용은 사실 그대로를 담고 있어야 한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겠네요. 뭐 당연한 말이죠. 네, 거짓말을 만든다는 거죠. 개인적인 수기를 관련 있는 내용이었는데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이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것도 당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 내가 쓴 글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나 이걸 알고 있어야 돼. 내가 상상도 하지 못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어요.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왜냐면 이거를 내가 아는 사람만, 가까운 사람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삼양라면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네. 삼양라면. 네. 진짜? 거기에 라면 내 최애 픽 삼양라면이다. 그건 아니야. 그 소세지만. 내 최애 픽 삼양라면이다. 흔들어 보세요. 소세지만 또 약간 소세지랑 상황이 상당히. 자, 우리가 이제 라면 3대장 하면은 크게 나눠서 신라면, 진라면, 삼양라면 이게 세 개가 3대장이에요. 자, 신라면파 나는 신라면이 좋다. 한 명. 혹시 평소에 입맛이 좀 아재 같다 이런 말 듣지 않나요? 저 그냥 다 처먹어요? 진라면. 진매. 나 진매. 진순이. 진순이 세 명이나 있어? 진순이 취향 특이하네. 삼양라면. 여기 다양하다. 보통 다른 반 돌다 보니까 진매가 원픽이야. 세일고 원픽은 진매고 그 다음에 신라면, 삼양라면 순으로 가는데 진순이가 3명이나 있는 건 좀 의외인데? 신라면은 예전에 맛있었는데. 자 이게 다 취향이잖아. 음식은 취향이야. 나는 신라면이에요. 신라면은 뭐가 이제 장점이냐면 일단 매운맛. 왜 이래? 일단 매운맛이 장점이야. 멈춰서. 매운맛. 그 다음에 되게 버섯진 기가 있어. 맞아 버섯. 이게 나 같은 노인네들이 이거 환장해. 저 이거 진짜 좋아요. 진짜 이게 착각감격. 이거 진짜 이 맛있어요. 버섯의 감칠맛. 근데 이제 진라면은 그냥 무난해. 이 무난한 게 장점이야. 안 그래요? 진라면은 그냥 호불호가 없어요. 누구나 좋아할 맛이고 특히 이제 다른 거 넣어서 먹을 때 계란이나 밥 같은 거 넣어서 먹을 때 그때 이제 진라면이 궁합이 좋아요. 아니 계란은 진짜. 근데 계란 안에 하면 먹어봤어요. 삼양라면은
삼양라면은 이제 햇맛. 이게 장점이야. 그러니까 부대찌개에 어울리는 라면이 삼양라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각자 이제 회사마다 장점이 있고 이제 소비자는 내 취향 따라 가면 돼. 이 중에서 뭐가 낫고 뭐가 모자라고 이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삼양라면이 이제 좀 잘못된 선택을 한 적이 있어요. 원래 이제 라면 매출 순위가 1위가 신라면, 2위가 삼양라면, 3위가 신라면이었어. 근데 삼양라면 이제 이 햇맛이 호불호가 좀 세서.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싫어해. 민트초코처럼. 좋아하는 사람은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삼양라면이 그래서 이게 제 제조사에서 이 햇맛을 빼버린 거야. 그러면은 그냥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잘못한 거지. 아니 그럴 거면 진라면 먹고 말지. 이게 무맛이 됐는데 누가 삼양라면 먹겠어요. 그래 햇맛을 빼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때 매출이 이제 본드박질 쳤어요. 그래서 이제 순위가 바뀌었어. 신라면이 순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욕을 했어요. 아, 이 삼양라면 나도 햇맛 때문에 먹었는데 왜 햇맛 빼버리냐. 안 먹는다, 진라면 먹을랜다 이렇게 욕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이 눈치 없이 이제 어떤 커뮤니티 글을 썼어요. 야, 내가 삼양라면 사이트에다가 옛날에 햇맛이 너무 강해서 못 먹겠다 이런 글을 썼다. 며칠 지나서 먹어보니까 햇맛이 없어졌다더라. 너무 맛있게 먹었다 이런 글을 썼어요. 사람들이 야, 이 미친 새끼야. 야, 햇맛 때문에 삼양라면 먹은 건데 너 때문에 지금 우리 보물을 잃었잖아. 너가 진순이는 처먹으라고 막 욕을 했는데, 자 이제 이 삼양라면 이 제조하는 회사 사람들이 그 글이 욕을 처먹는 10년 동안 욕 처먹는 걸 보면서 아, 우리가 선택을 잘못했구나. 햇맛이 있어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햇맛을 부활시켰어요. 지금 먹는 삼양라면이 그래서 햇맛이 납니다. 거의 10년 만에 깨달아. 거의 10년 만에. 그래가지고 이게 이미 늦었지. 순위가 바뀌었잖아. 신라면. 이미 늦었어. 그러니까 가장 하면 안 되는 잘못을 한 거죠. 매출 손해를 많이 봤죠. 근데 내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 삼양라면 햇맛 빠져서 좋았다 이 글을 쓴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욕을 처먹을 거라 생각이나 했을까요? 생각이나 했겠어? 자, 그냥 맛이라는 거는 개인의 기호잖아. 내가 햇맛을 싫어할 수도 있는 거야. 자기는 그냥 그 사람은 그냥 아, 나는 삼양라면 햇맛이 싫었는데 그냥 그 게시판에 글을 썼는데 햇맛이 빠졌다, 좋았다, 이게 다야. 근데 그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욕을 처먹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얼마나 임팩트 있는 사건이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글에다가 삼양라면만 치면 나오는데 삼양라면 햄맛 치면은 나무위키 항목이 있습니다. 이거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햄하고 생각나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일이 커질 줄 알았겠냐고. 그러니까 물론 이 사람 때문에 햇맛이 빠진 건 아니에요. 그냥 시기상 우연찮게 맞아 떨어진 건데 이게 이렇게 10년 동안 욕먹을 줄 알았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무 생각 없이 쓴 글이 이렇게 큰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햄 중에 그거 있잖아요. 뭐요? 그 되게 커다란 동그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조용히 야 다시 교과서로 돌아와. 첫 번째 거짓말하면 안 된다. 두 번째 내용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써야 한다. 인터넷 매체에 올리는 글은 다양한 계층, 지역, 나이의 사람들이 읽을 수 있으므로 내용을 공정하게 선정하여 글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공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을 다룰 때에는 내용이 공정한지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 쉽게 말해서요. 여러분들 친구끼리 얘기할 때는 좀 어느 정도 편향된 이야기를 해도 좋은데 공적인 사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반드시 공정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공정성. 근데 여러분들 이거 진짜 못해요. 공정성 가지기 좀 힘들어요. 자, 혹시 지금 이 말에 대놓고 찬성을 못할지라도 심정적으로 동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맞다. 예언 아니죠. 착한 중국이나 중국. 근데 저 무슨 말? 착한 중국이나 중국. 착한 중국이는 지금 내가 여기 쓴 거에 지금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을 썼는데 이 말에 지금 대놓고 찬성을 못할지라도 심정적으로 동조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이 안에 분명히 있어요. 찬성이야? 자, 이게 얼마나 빤 소리인지 지금부터 알려줄게. 자, 근데 이런 말 내가 시작하기 전에 말해주는데 나는 중국 싫어하고요. 특정 정당 지지하지 않고요. 할 수 있어요. 알았지? 할 수 있어요. 나는 중국인보다 더 싫은 게 뭔 줄 알아? 사실이 아닌 거를 사실처럼 선동하는 사람을 더 싫어해요. 지금부터 사실을 알려줄게요. 나는 숫자만 말할 뿐입니다. 자, 보통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근거 자료를 쓰는 게 있어요.
당연히 그 근거가 있지 나름대로. 그 근거 자료를 보여줄게. 보통 이제 이런 자료를 가져와가지고 많이 보여줘요.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들 중에서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는 그거예요. 정확히는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에서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율 한 반 정도, 46% 정도가 외국인입니다. 중국인인데 범죄율도 비슷해요. 중국인이 이 정도 죄를 저질러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범죄 저질렀다. 둘 중 하나는 중국인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 말만 들으면 야 역시 야 역시 이거 다 죽여버려야 돼. 이런 말이 나오죠. 근데 이 자료는 공정하지 못한 자료야. 공정하지 못한 자료예요.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그 우리나라 인구를 한국 인구를 100명으로 잡았을 때 한국인은 96명 정도고 외국인은 4명 정도예요. 그 중에서 절반이 이 중에서 절반 정도는 중국인이야. 조선족 포함. 자, 그럼 여기까지는 문제가 안 돼. 자, 여기서 저희도 화면이 저지른 거 아니에요? 범죄자 100명으로 한번 바꿔볼게. 자, 우리나라에 범죄자 100명 있다고 했을 때 한국인은 몇 명 있을까요? 90명? 70명? 80명? 98명. 98명이라고. 외국인은 2명. 이 중에서 중국인은 1명 정도.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국적은 한국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범죄를 많이 일으킨다는 이유로 우리가 추방해야 된다면 한국인을 추방해야 돼요. 안 그래요? 맞잖아. 자, 그렇다면 조금 또 한 번 더 가볼게. 자, 이제 그럼 각 국적별로 동일한 인구에서 인구 10만 명당 범죄 비율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나와요. 인구 10만 명당 범죄자 비율 가장 높은 건 몽골입니다. 중국은요 평균 수준이에요. 그냥 인구수에 비교해서 생각해 봤을 때 그냥 딱 그 정도예요. 그냥 전 세계 어딜 가도 있는 범죄자 비율 그 정도가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딱히 중국인을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보다 더 범죄율이 높다, 더 나쁘다라고 말할 근거가 없어요. 근데 언론을 통해 비춰지는 모습은 그래요. 맨날 우리 강력범죄 일으킨 거 다 중국인 아니면 조선족이고 영화 보면은 마동석이 나와가지고 막 누구야 장첸 막 똑같 부수고 있고 이번에 문제도 슈트 나온다며. 그런 뭐 신세계 이런 거 보면은 조선족들 나와가지고 칼로 쑤시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매체를 통해 보여지는 모습이 중국인이나 조선족이 마치 범죄 어떤 전투 종족인 것처럼 나와요. 응? 그게 잘못된 거야 사실. 그게 편견이야. 그게 만들어진 이미지라고, 프레임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 근거가 빈약해. 왜냐면 이게 다양한 사실 중에서 일부만 가져다가 중국인이 나쁜 것만 보여다가 야 이거 봐라 중국인 다 나쁜 놈 아니냐. 난 빅데이터가 있다. 내가 아는 중국인 1 나쁜 놈, 2 나쁜 놈, 3 나쁜 놈, 다 중국인 나쁜 놈이다. 이게 잘못된 거야. 왜냐면 중국인은 숫자가 많으니까 그게 나쁜 놈이 많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일한 비율로 따져보면은 뭐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르지 않다. 이게 공정한 입장이라는 거지. 또 이런 말하면 또 벌써 눈빛이 선생님 저렇게 안 봤는데 또 표정 정치적으로 편향되네. 선생님 혹시 몇 번 찍으셨어요? 막 이런 말 눈에 써 있어요. 선생님 혹시 욕해도 된다고 지령받은 간첩 아니죠? 막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알지? 나는 중국인보다 더 싫어하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 사실이 아닌 걸 사실로 선동하는 사람들을 더 싫어해요. 이게 이제 2번에 관련된 내용이 그거야. 그러니까 이제 2번이랑 1번이 겹치잖아? 그럼 아주 악질 선동꾼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이 아닌 걸 알면서도 내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일부러 그런 잘못된 자료를 퍼뜨리는 거야. 가짜 뉴스를.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알았죠?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세 번째. 글을 읽는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언어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욕하지 말란 뜻이죠. 누군가에게 보일 목적으로 글을 썼는데 그 표현이 과격하거나 저급하여 읽는 사람에게 불쾌감을 준다면 글을 쓴 목적을 달성하기는커녕 합리적인 문제 해결을 방해할 수도 있다. 맞는 말을 해도 싸가지 없게 하면 들어주기가 싫다는 거죠. 폭력적인 언어 표현은 글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므로 언어 표현이 적절한지 유의하여 점검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게임하시면서 제발 엄마 걱정 좀 하지 마시고요. 남 탓 좀 하지 마시고요. 그 게임하면서 딱 이거 세 가지만
딱 이 세 개만 끊어보세요. 이 세 단어만 끊으면은 굉장히 큰일 내죠. 야발. 가버려요? 요 세 개만 하지 근데 마세요. 이거는 한국이 아니 하지 마세요. 아니 와. 아니 이거 이 세 단어 쓰지 마세요. 써가지고 진짜 되겠다. 이거 빼고 글을 쓰면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생각하고 글을 쓰면 대화창이 정말 클린해집니다. 하지마, 알았지? 어지러지네. 와. 금치먹기를 할때 맨날 이거 아 진짜로 방금 막. 자, 또 보세요. 자, 맞는 말을 아니 그러니까 자극적인 표현이 얼마나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왜 밀탑? 혹시 이 광고 보신 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본 사람? 서범이야. 이 광고 본 적 있어요? 아 이거 봤어요. 되게 굉장히 화제가 된 광고예요, 이거. 왜 정신? 이게 왜 정신병이냐면은 대한민국은 선진국이고 조금만 노력하면은 누구든지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다. 최저임금만 받아도 먹고 사는 지장 없다. 근데 네가 지금 가난하다? 이건 네가 게으른 거고 네가 못한 거야. 이게 정신병이야 이거는. 아니 저거.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이에요. 되게 자극적이지 벌써. 벌써 열받지. 유튜브 레드를 써가지고 볼 수가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 레드 언제 적 거야? 유튜브 프리미엄 아니에요? 아무튼 이게 일부러 이렇게 한 거지. 일부러 얘네가 만든 사람이 그걸 모르겠어. 이걸 알고서 그렇게 한 거죠. 자극적인 광고를 통해서 어그로를 딱 끌어갖고 이제 이거 보게 만드는 거지. 이 광고를. 네, 저 사람 무슨 죄? 그게 돈이 되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유튜브의 문제예요. 근데 클릭수 조회수가 돈이 되는 세상에서는 이런 자극적인 광고가 파는 쳐요. 이게 한 10년 년 전에도 비슷한 게 있었어. 되게 유명한 광고야. 여러분들도 알 거야. 보험회사 광고인데 딱 시작하면 10억을 받았습니다. 아. 이러고 시작해요. 이게 뭐냐면 남편이 죽어갖고 사망보험금으로 10억 받았다는 건데 그 광고 내용이 남편이 죽어서 슬프다 이런 내용 한 개도 없고 그냥 그 10억을 얼마나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나 이것만 나와. 남편 뒤졌는데 죽었는데 돈 받아서 행복하다 이런 내용이야. 사람들이 또 엄청 막 욕 엄청 먹고 난리 났었죠. 그런 광고가 왜 나오냐? 어떤 자극적인 표현을 통해서 돈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거죠. 이런 수준 떨어지는 거 하지 말자. 근데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유튜브 딱 켜놓고 실시간 상승 동영상만 봐도 제목이 얼마나 자극적이야. 안 볼 수가 없게 만들잖아. 이게 이제 좀 문제입니다. 자, 네 번째. 다른 사람에게 저작권이 있는 구상, 글이나 사진, 그림, 음악 등의 자료를 올바른 방식으로 이용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글을 마치 자기 글이냐 속이는 것뿐 아니라 인용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것, 출처를 밝히더라도 과도하게 인용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훔치는 비윤리적인 행위다. 인터넷 매체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자칫 표절로 이어져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해야 된다. 표절하지 말란 뜻이죠. 아까 얘기했지? 우리나라에서 표절은 용서받기가 힘든 범죄입니다. 이분 홍진영? 이분 최근에 복귀하셨어요. 박사. 진짜요? 새로 나왔던데 앨범 하나 새로 나왔어요. 검색해볼까? 앨범 하나 냈던 여기 이제 뉴스 아무나 들어가서 연예 뉴스 들어가서 여기다가 이제 홍진영을 검색해보면은 아니 나랑 간다나. 아니 그냥 이명한테 밀릴 걸. 자 보세요. 인형은 진짜 여기 댓글이 안 달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감정 표현을 하거든. 1200개나 했어. 와. 야, 좋아요 27개, 응원해요 150개, 놀랐어요 슬퍼요 1000개. 포인트는 싫어요가 없어. 여기 그러니까 싫어요를 선택할 수가 없어. 비추가 없어. 그러니까 그 싫어요를 이걸로 표현하는 거야.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지금 이 홍진영에 대한 인식이 아직 좋아지지 않았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지. 또 이 사람도 있죠. 아. 그 사람도 설민집사입니다. 거의 이 모든 선생님들의 아주 롤모델 같은 분이었는데 말도 잘하고 수업도 재밌고 방송도 많이 나오고 돈도 많이 벌고. 그 말 저번에 하셨는데. 그래? 네. 한 번 더 들으세요. 근데 이 논문 표절 걸려가지고 나가리 됐죠. 특히 이렇게 전문가 포지션을 가진 사람이 남의 거 베끼면 큰일 나지. 그게 너무 셌는데. 근데 옛날에 90년대 이럴 때는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죄의식이 좀 없었어요. 표절에 대해서. 너네가 지금 알고 있는 왜 가수들 중에 레전드 가수들 있지. 다 옛날에 다 표절 다 했어. 특히 그 JYP. 지금 박진영 이제 히트 친 거 옛날에 곡 찾아보잖아. 보면 다 표절이야. 그래서 지금 그 저작권이 다 박진영한테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거 죄의식이 없어. 사람들이 남의 거 베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근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사회가 바뀌었으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참 학교에서 숙제할 때 네이버 100과목 컨트롤 C 컨트롤 V만 하시겠지만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돼요. 안 밝히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특히 고등학교는 그래도 좀 나아. 대학교 가서 안 밝히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유명해졌어. 그러면은 기자들이 여러분 출신 대학교 찾아가요. 가갖고 여러분들이 낸 모든 과제 레포트 다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다 찾아봐. 뭐 하나 잘못한 거 없나 찾아봐요. 그래가지고 잘못한 거 하나 걸리잖아? 대서특필 되는 거야. 그게 유명인의 삶이야. 그게 우리는 알 수 없는 유명인의 삶이야. 왜 돈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한지 알겠어요? 응?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고 휴대가 편리한 전자기기, 그러니까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면서 인터넷 매체에 글을 쓰는 일이 일상화되고 있다. 우리는 글을 쓰는 환경이 변화한 만큼 자기가 쓴 글이 독자 사회에 미칠 영향력과 파급력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로 글을 써야 한다. 이를 지킨다면 우리 사회에 더욱 성숙한 의사소통 문화가 정착됐을 것이다. 지금까지 한 내용 한번 요약하고 끝났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인터넷 매체에 올리는 글의 내용을 공정하게 선정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몇 쪽이냐 여기? 197쪽인가요? 네. 자, 이렇게 너무 길다. 그냥 다양한 사람이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길게 뭐라 해야 되냐? 필기 길게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짧게 써요. 네. 내가 보기엔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내용이 똑같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보기엔 아닌가 봐. 예전에 이제 교원평가할 때 어떤 학생이 선생님한테 바라는 거 거기다가 선생님 수업은 필기할 게 너무 없어서 공부가 안 돼요. 그러신 거야. 아니, 시험 공부하려면 필기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 수업은 필기가 없어서 따로 책을 사서 봐야 돼요. 그래가 내가 좀 충격받았어요. 난 너희들을 배려한다고 이게 필기를 안 지켜준 건데 막 옛날에 나도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했거든. 이런 거 딱 켜주고 선생님이 다 받아 적어. 10분 있다가 다음 전 넘기고 받아 적어. 또 10분 있다가 또 받아 적어. 이런 수업을 내가 별로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저는 좋습니다. 필기를 좀 적게 시켜주고 싶은데 또 그런 불만을 가진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다 보여드릴 테니까 자기한테 맞는 걸 적으세요. 자, 다음 장. 자, 1번 봅시다. 자, 정리해봅시다. 책임감 있게 글을 쓰려면 읽고 쓰기 윤리의 의미와 필요성을 알아보자. 쓰기 윤리의 의미와 자 쓰기 윤리가 뭐냐? 밑에 거는 그냥 쓰면 되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의 그 기억력은 한계가 있어요. 마치 컴퓨터 SSD처럼 저장 장치처럼. 그러니까 많은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저장하기에는 그 용량이 모자라. 대단한 천재가 아닌 이상. 그래가지고 막 압축해서 저장하는 게 중요해요. 머릿속에. 긴 내용을 짧게 요약해서 정리하면 훨씬 더 많은 걸 다양한 과목이 들어가겠지. 그래서 난 요약하는 걸 좋아해. 공부할 때.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수학을 좀 못한 게 아닌가. 아무튼 이제 국어나 사회, 역사 이런 거 공부할 때는 많은 내용을 좀 요약해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다 하셨나요? 좀 더 드릴까요? 자, 2번 봅시다. 쓰기윤리의 개념과 그 필요성을 정리해보자. 개인적 쓰기윤리랑 사회적 쓰기윤리 있죠?
내가 봤을 때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똑같거든. 결국 핵심 내용 똑같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요거를 보고 이 오른쪽 걸 보고 왼쪽 거를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면 오른쪽 것만 적어도 되는데 아직 그거가 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 적으세요. 다 하셨나요? 네. 그러면은 여기 봅시다. 일단 199쪽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인터넷에 글을 써보고 뭐 나름 평가를 하는 건데 우리 교실 환경에서는 조금 하기가 어려워요. 온라인 수업이나 이런 거에서는 할 법한데 요거는 그래서 좀 넘기고 다음 장 여기 보시면 요거는 좀 우리가 해볼 만합니다. 좀 눈여겨볼 만해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어떤 음식점 갑질 리뷰랑 관련이 있어요. 네. 이게 요즘 배달 해밀 안 쓰는 사람 없잖아. 항상 퇴근할 때 보면은 오토바이들이 엄청 그렇게 많이 다녀. 그러니까 요즘 어디서 보니까 이제 저녁 식사를 시켜 먹는 비율이 30% 정도래. 10집 있으면 3집 정도는 시켜 먹는데요. 저녁밥을. 그 정도로 배달이 일상화가 됐는데 특히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해졌지. 근데 이제 배민이 보면 배민이 대박친 이유가 뭐냐면 그 리뷰 시스템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 배달 시킬집을 이렇게 정렬을 시킬 때 리뷰 많은 순, 리뷰 높은 순, 뭐 이런 걸로 우리가 정렬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주로 우리가 뭘 보고 이제 선택을 하냐? 리뷰 많은 리뷰야. 별점이나 아니면 리뷰야. 그러니까 나는 주로 리뷰 많은 순. 왜냐 리뷰 높은 순은 별점 그 배민은 5점이 기본이니까 다 높아요. 그래서 그 리뷰 많은 거를 이제 주로 쓰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사장님들이 리뷰를 좀 요청을 하기도 해요. 그렇지? 뭐 하나 넣어주면 그 리뷰 좀 좋게 써달라. 근데 역으로 소비자들이 리뷰 써줄 테니까 뭐 좀 더 달라. 이렇게 좀 갑질하는 경우가 있어요. 리뷰 5점 줄 테니까 밥 한 공기 더 주세요. 음료수 서비스 주세요. 이런 거 안 주면은 이제 한 1점 주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배민 리뷰에다가 5점이 아닌 점수 준 적 있는 사람? 4점이나 3점 줘본 적 있다. 리뷰 자체는 왜 줬어요? 왜? 너가 그냥 4.5점이야. 근데 5점 주면은 그냥 다른 사람과 똑같으니까 어느 정도 현실성. 현실성을 반영했다. 약간 그 전문가 의 시선으로 여기는 만점은 아니다. 또 왜 밑반찬 여기를 빠뜨렸어. 줄 걸 안 줬어? 저런 거 하면 저런 거 맞아요. 콜라 이런 거. 콜라를 안 줬어? 네. 원래 주는 건 안 줬어? 네. 그럼 잘못된 거 맞죠. 나도 3점 줬은 적 있어요. 이게 재료가 바뀌었는데 설명 안 해준 거야. 그러니까 음식 맛이 달라졌는데 이게 오늘 뭐가 재료가 안 들어와서 딴 걸 바꿨다 이걸 안 써놓은 거야. 근데 모를 줄 알았겠지 사장은. 뭐 그냥 주는 대로 먹을 줄 알았겠지. 하지만 선생님의 날카로운 미각은 이 새끼들이 음식도 장난이죠? 그래갖고 3점 준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뭐 잘잘못이 명확하면 문제가 안 생겨.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냥 갑자기 오늘따라 맛이 없네요.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오늘따라 기분이 안 좋네요. 이러고 선생님 친구 중에 음식점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등갈비 같은 거 하는 음식점 하는데 요즘 배달을 많이 하잖아. 그러면은 진짜 4점짜리 리뷰 하나 달려도 그날 매출이 줄어든대요. 무조건 5점이야. 무조건 5점을 줘야 되는데 그 식당 주인을 위해서는 4점만 날려도 그게 랭킹이 쭉쭉 떨어진대. 근데 뭐 4점, 3점 정도 어쩔 수 없지. 뭐 맛이 없었다는데 어떡해. 근데 진짜 죽이고 싶은 게 뭐냐면 너무 맛있어서 6점 드립니다 하고 결정한 게. 네?
이해 안 돼요? 와. 너무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6점 드립니다. 이러고 별점 한 개 찍는다고. 아, 6점. 이상한 컨셉충 같은 애들이 나타나가지고 다 피하고 사나. 별점 테러한 애들이 있대요. 진짜 죽이고 싶대요. 진짜 롤에서 자기가 이 타친 줄 알아요. 죽이고 싶대요. 그러니까 이게 올리는 사람은 장난으로 올리겠지만 그게 이제 다른 사람한테 생기가 달려 있는 문제라서 이게 좀 문제가 심하긴 심해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어떤 뉴스 보니까 어떤 사장님은 별점 5점 말고는 안 받습니다. 이러고 맞아. 4점 주잖아? 그러면은 전화 수신 차단해버려. 다시는 그 집에서 시킬 수 없어. 그런 규약 처방까지 한 사람이 있을 정도로 이 리뷰 시스템이 문제가 좀 많아요. 단점이 좀 많아요. 그럼 내가 음식점 근데 그것도 있어요. 전화를 보고 엄마 실수하면서 별 하기 전에. 그래, 뭐 그런 이상한 장난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진짜 그거 보고 진짜 와. 진짜 죽이고 싶대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장난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중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뭐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와서 이제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이제 배민 켜갖고 리뷰를 보면서 갑질 시켜 먹지 말고 이런 갑질 리뷰 이런 걸 찾아보는 거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손님한테 있는지 아니면 사장한테 있는지 이런 거를 한번 찾아보는 활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좋아요. 자, 오늘 준비한 수업 여기까지고요. 혹시